50대부터는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몸 전체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변화는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증상도 없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 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54세, 건강에 자신 있었던 최영석 씨. 운동도 하고 과음도 하지 않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걸어가던 길,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혈관 협착 80%, 간 기능 저하, 혈당 상승, 신장 기능 감소. 그는 몰랐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서서히 끊임없이 죽어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가빠지고 잠이 깊지 않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오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몸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변화와 그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년의 몸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중년 이후 몸속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모든 장기들이 함께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심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좁아진 혈관은 심장에 필요한 피를 충분히 보내주지 못하고 심장은 더 세게, 더 빨리 뛰려고 발버둥칩니다. 그 결과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질병이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간이 무너집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부릅니다. 아플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지방간, 간 섬유화, 간경변, 이런 위험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간은 이미 조용히 병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신장이 붕괴를 시작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필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염분 섭취가 많으면 신장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장 기능 50% 미만이라는 진단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뇌가 서서히 썩어갑니다.
중년이 되면서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단순히 건망증 때문이 아닙니다. 뇌혈류 감소, 염증, 신경세포 손상, 이런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경도인지장애,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혈관 전체가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모든 장기로 산소와 영양을 보내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염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은 점점 막히고 약해집니다.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 다리 괴사 같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숨이 조금만 차도 괜찮다고 생각했나요? 소화가 안 돼도 그냥 스트레스 탓이라고 넘겼나요? 기억력이 흐려져도 나이 탓이라고 웃어 넘겼나요? 그 모든 게 몸속 장기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 나한테 그런 일은 안 생겨.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느리지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그만 보려고 하십니까? 절대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 붕괴를 막고 몸을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몸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몸속 장기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거르는 습관. 바빠서 아침은 패스. 별로 입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간 아침 한 끼가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결국 장기들은 필요 없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염증 반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습관. 맛있으니까 괜찮아.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그 작은 방심이 매일 혈관을 더럽히고 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소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이 세 가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을 죽여갑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시간이 없어. 피곤해서 못하겠어. 하지만 가만히 있는 순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근육은 소멸하고 내장 지방은 쌓입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심장과 뇌를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수면을 우습게 보는 습관. 오늘도 4시간 자면 되지. 주말에 몰아서 자면 괜찮아.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뇌세포를 죽이고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 단 하루만 있어도 몸 안에서는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습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먹자. 그렇게 참고 또 참는 사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몸속 장기에 쌓여갑니다.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병은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아침을 거르고 짠 음식 즐기고 운동 미루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고 스트레스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몸속에서는 이미 서서히 죽어가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조금만 더 괜찮겠지. 아닙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방심하는 사이 몸속 장기 하나하나가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영상을 멈추려 하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 무너짐을 막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아침은 몸 전체 리듬을 깨우는 신호탄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한 아침 식사, 통곡물, 채소, 견과류 중심 식단. 아침 한 끼가 당신의 심장, 간, 뇌에 오늘 하루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소금과 설탕을 줄이십시오. 입맛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바꾸는 것입니다. 국물은 되도록 먹지 않고 포장 음식은 최소화하고 단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관이 맑아지고 심장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이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리듬을 되찾고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십시오. 수면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깊은 잠을 자는 것, 그것이 심장을, 간을,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주말 몰아서 자면 된다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몸은 그렇게 간편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이겨내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분만 눈을 감고 깊게 숨 쉬는 것, 조용히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장이 회복되며 뇌와 심장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냐?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가 노후에도 건강하게 끝까지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며 웃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쯤에서 영상 끄시려는 건 아니죠?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어떻게 몸이 살아나면서 인생까지 달라지는지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을 때 가슴이 무겁지 않고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걷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속이 편안하고
오후가 되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것이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중년과 노년의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지친 얼굴로 찾아왔던 사람들, 조용히 무너져가던 몸을 끌고 오던 사람들, 그들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시작한 사람, 식단을 바꾼 사람, 잠을 소중히 생각한 사람, 스트레스를 흘려보내기로 결심한 사람. 그 작은 변화가 6개월, 1년, 2년 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몸이 살아나면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피로에 짓눌려 하루를 버티던 인생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제 늦었을까? 이미 망가진 건 아닐까?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몸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끼 건강하게 먹는 것부터 10분 걷는 것부터 30분 더 자는 것부터 한 번 웃어주는 것부터 작은 한 걸음이 당신 몸을 살리고 당신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몸이 썩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 몸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단 하나, 당신이 오늘 시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희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